안녕하세요, 체이스타운 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요즘 정말 NBA에서 가장 핫하고 날뛰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앤서니 데이비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비스가 오늘도 괴물 같은 경기를 했는데 어떤 경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거 레이커스 샌안토니오한테 3승하고 디트로이트 이겨서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이제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죠. 오늘 선발 라인업 변화도 좀 있는 게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를 벤치로 내렸어요. 나올 수 있는데 슈레더랑 웨스트브룩 붙여서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는 사실 브래들리 빌에게 재계약도 건네고 포르징기스도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윈 나오기를 걷고 있는 팀입니다. 쿠즈마나 아부디아 같은 윙들도 있고요. 워싱턴이 이번 시즌 레이커스나 골스하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워싱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 경기 초반 공격 좀 보시죠. 레이커스가 사실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1-3쿼터 주전 라인업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경기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초반에는 지금 비교적 잘 되고 있어요. 일단 이런 3점이 들어가는 게 커요. 레이커스는 지금도 보면 속공 상황에서의 3점인데 사실 이거 들어가냐 마냐로 레이커스의 경기력이 많이 갈리죠. 그 다음에 보시면 1대1 위주고 단순한 공격은 뭐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물론 가끔 전성기 돈치치나 하든 같이 드리블 오래 치는 게 득점에 또 도움이 되는 희한한 선수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러면 안 좋습니다. 드리블 치다가 마지못해 빼는 저런 걸 릅탄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데이비스는 사실 외곽에서 던지면 상대가 잘 안 막죠. 지금도 수비를 완전히 제한 못하고 억지로 빼는 소위 말한 릅탄 같은 그런 패스였죠. 워싱턴의 공격 한번 보시죠. 포르징기스의 그래비티를 이용한 킥아웃 공격이었고요. 그리고 브래들리 빌은 데이비스를 달고도 저렇게 슛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브래들리 빌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브래들리 빌 원맨팀 느낌일 때는 빌 혼자 40득점 넣고 계속 지고 이런 경기들이 많았죠. 쿠즈마의 저 사이즈와 운동 능력은 언제나 좋은 툴입니다. 데이비스 위로 속공 득점을 넣었고요. 지금도 베벌리 데이비스 상대로 공략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 워싱턴에서 저 포르징기스의 사이즈와 슛 레인지 이런 거는 정말 사기적이기 때문에 저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비티로 넓혀 가야 되는데 지금은 활용이 잘 안 되는 포지션들이 연달아 나오네요. 자, 워싱턴 레이커스 야투가 잘 들어가면서 밀리는가 했는데 지금 데이비스 앞에 두고 계속 야투를 성공시키거든요. 워싱턴의 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베벌리가 잘 나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속공 상황에서 베벌리 상대로도 파울을 얻어낸 거거든요. 워싱턴의 공격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레이커스 지금도 선발 라인업 대결에서 밀렸어요. 그럼 레이커스가 언제부터 강해지느냐? 웨스트브룩이 벤치에서 나오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나오면은 웨스트브룩은 계속 템포 푸시하고 A 패스를 뿌리면서 조금 리스크 높은 공격을 즐기는 선수죠. 근데 어쨌든 간 공격 툴이 좀 답답한 선수들이 많은 레이커스에는 웨스트브룩의 이런 성향이 벤치에서는 도움이 돼요. 지금도 패스 자체는 잘 들어갔고 르브론 제임스도 웨스트브룩하고 뛸 때는 확실하게 기여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비넨 감독도 르브론 벤치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르브론하고 웨스트브룩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려는 건 아닌데, 아이러니하게 르브론이 들어간 이후에 웨스트브룩 중심의 공격이 더 살아나고 대부분의 야투가 들어갑니다. 지금 샷클락 보시면 전부 10초 이상 남긴 상태에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 때리고 지공은 의미 없다라는 거를 다비넨 감독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서 템포 죽이고 천천히 공격해라 이러면은 모든 기세도 죽고 기량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처럼 신나게 자기 할 거 하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볼을 쥐어주면은 웨스트브룩 이런 효율과 이런 멋있는 패스까지 건네거든요. 웨스트브룩은 볼을 쥐어줘야지 살아납니다. 지금도 킥아웃 패스가 타이밍이랑 완벽했어요. 안 들어갔지만요. 자, 근데 워싱턴의 야투가 얼어붙기 시작하는데 르브론과 웨스트브룩의 수비 활동량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즌에 두 선수 포기하고 리바운드 잡으러 들어가는 포지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수비해주고 있고 다비넨 감독 체제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워싱턴의 야투 난조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웨스트브룩이 체크를 했다 치고 이런 거는 사실 와이드 오픈인데 못 넣었어요. 워싱턴 오랜만에 야투 하나 성공시킵니다. 야투 난조가 길어지네요. 어느새 리드는 레이커스 쪽에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롱3 들어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포르징기스의 전매 특허 같은 픽한 다음에 팝아웃 하면서 던지는 3점도 안 들어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왜 포르징기스가 유니콘, 전설의 포켓몬이라 이렇게 불리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왔을 때 포르징기스가 못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댈러스전에서도 그랬죠. 카와이 레너드 같은 선수도 포르징기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연합니다만 에이스가 저렇게 버텨주면은 다른 선수들도 기세를 얻어서 야투가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웨스트브룩이 또 이제 예능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본인도 어처구니 없는지 저렇게 웃으면서 들어가네요. 레이커스는 1쿼터 또 선발 라인업 뒤지고 웨스트브룩 나온 다음 뒤집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쿼터 초반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과거에 이 라인업에 뭐 소위 르브론과 아이들 이렇게도 이제 많이 부르는 라인업이죠. 르브론이 자기 혼자 템포를 늦추고 이런 공격을 하다가 인디애나전에서 정말 철퇴를 맞았죠. 그 이후에 다비넨 감독이 르브론의 1대1 포지션은 거의 다 없앴어요. 2대2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은 슈레더랑 토마스 브라이언트의 2대2로 슈레더가 득점을 했는데 슈레더는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 들어갔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패스받고 드리블 없이 3점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훨씬 간결하죠. 지금은 또 르브론과 토마스 브라이언트의 2대2로 파울을 얻어냈고요. 아까랑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다비넨 감독의 로테이션 운영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1쿼터 선발 라인업에서 조금 밀렸지만 이후에 서서히 회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2대1을 하기 위해서 데이비스가 없을 때는 토마스 브라이언트를 세워놓습니다. 지금은 데이비스가 들어오니까 또 데이비스가 2대1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대1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좋은 빅맨들이 있어야 되는데 코트 위에 최소한 하나는 세워놓는 거죠. 시즌 초반에는 데미안 존스가 적이 안 돼가지고 레이커스가 백업 빅맨 문제를 계속 겪었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는 여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르브론이 4번,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5번을 보는 라인업은 높이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는 라인업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비넨 감독이 지금 지역방어 들고 나왔죠. 근데 지역방어를 들고 나온 거는 뭐 많은 감독들이 하는 생각인데 지역방어의 완성도를 보시면 좋겠어요. 지역방어 하다가 저렇게 코너나 아니면 하이포스트에 볼 들어가면 쉽게 깨지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레이커스 커버 완벽합니다. 지역방어 완성도와 퀄리티가 엄청나요. 지금같이 앞선에서 꼬여서 지역방어가 뚫리게 되면 안쪽이 이제 횡하게 비죠. 이런 게 사실 잘 안 된 포지션인데 이런 포지션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역방어 지금 코너 3점 체크까지 완벽했고요. 지금도 뭐 수비하는 선수가 베벌리와 앤서니 데이비스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완벽합니다. 지역방어 퀄리티. 이것도 오늘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였어요. 지금도 워싱턴이 3점을 겨우 던졌는데 데이비스의 지휘에 맞춰서 거의 완벽했죠. 지역방어 커버가. 그리고 포르징기스에 대해서 도와주는 헬프 디펜스 타이밍도 좋고 다비넨 감독의 팀이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워싱턴은 야투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경기가 15점 차 이상으로 벌어졌어요. 레이커스가 전체적으로 수비 좋은 선수들 위주로 전력을 구성한 것도 있습니다만 다비넨 감독의 팀을 끌어올리는 속도는 놀랍습니다. 레이커스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약점도 보여드리면 빅3의 아이솔레이션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지금 포지션들에서도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빅3 구성하면 이거에 반대적인 문제를 겪는데 레이커스 빅3가 좀 특이하죠. 근데 여기서 웨스트브룩까지 벤치로 내린 마당에 의외성을 가져가는 선수가 저 로니 워커예요. 그래서 레이커스 이번 시즌 로니 워커가 그 레이커스가 이겼을 때 졌을 때 성적을 보면 거의 180도 다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로니 워커가 득점 지원하면 레이커스는 이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격에서 분위기란 게 중요한 게 저렇게 로니 워커가 달고 노니까 다시 레이커스가 자기 페이스를 회복한 거예요. 아까 순간적으로 굳어질 때 아이솔레이션 했습니다만 다시 투맨 게임 위주의 세팅으로 돌아왔죠. 르브론은 인디애나전 이후에 헤빌 볼핸들러를 거의 내려놨고요. 지금도 완벽한 2대2 이후의 득점입니다. 이러면 간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다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브래들리 빌이 아까 햄스트링 때문에 경기에서 3분 만에 빠졌거든요. 지금 워싱턴의 공격을 보면 딱 핸들러 없는 팀의 전형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인 핸들러 또는 이제 훌륭한 리딩 가드 이런 선수들이 없는 팀이 이런 공격에서의 문제를 겪죠. 지금 나오는 이 장면처럼 사실 이런 컷인을 봐줄 수 있는 핸들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면이 워싱턴 더 많이 나와야겠죠? 레이커스의 약점이 이제 핵심 선수들의 그 점퍼 메이드 능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스페이싱이 안 된다인데 그 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포지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코트가 빡빡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뭐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가랑비 젓듯이 폭격해서 전반에만 24점을 넣었네요. 레이커스 18점차 리드입니다. 자, 레이커스 약속의 3쿼터, 악몽의 3쿼터를 시작하는데 초반부터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쉬운 레이업을 놓친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르브론이 대충 던지다가 저렇게 된 거고 지금 포르징기스를 위시로 해서 워싱턴 빅맨들이 페인트 존을 수비하는 방법을 보면은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지금도 르브론이 약간 여유 부리다 놓친 거지 거의 뭐 견제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슈레더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킥아웃 패스 이후에 3점 너무 스무스하죠. 워싱턴 수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레이커스가 최근에 반등한 이유가 데이비스를 활용한 2대2 공격인데 이 2대2를 못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2대2를 막을 수 있는 빅맨이 없으면 이렇게 초토화 되는 겁니다. 최근에 앤서니 데이비스는 이런 걸로 가장 핫한 선수인데 워싱턴의 2대2 수비 능력이나 페인트 존 보호 능력이 뭐 처참합니다. 지금도 르브론 제임스가 거의 그냥 뭐 쉽게 잘투를 뜯어냈고요. 그래서 이럴 때라도 다비넨 감독이 실험을 좀 해보고 싶다면 저 슈레더의 2대2인데 오늘도 성과가 별로예요. 야, 근데 레이커스의 로니 워커는 진짜 보물이네요. 3점 꽂아 속공에서 저렇게 뛰어서 덩크 꽂아 대단합니다. 자, 그 와중에 슈레더는 2대2 능력이 크게 늘은 것 같진 않아요. 비슷하고요. 데이비스도 볼 질질 끌면은 저런 효율이 좋진 않습니다.
자, 워싱턴의 공격 장면을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수비야 포르징기스, 쿠즈마, 뭐 빌은 지금 쉬러 들어갔지만 빌 이런 선수들이 수비에서 특출난 선수 아니니까 그렇다 치는데, 공격에서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리딩 가드가 없으니까 형식적인 스크린이나 핸드오프 받고 그냥 뭐 거의 막슛 던지는 거거든요. 뭐 젊은 팀이니까 페이스를 높이는 건 좋은데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따라와야 되거든요. 지금도 오펜스 파울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형식적인 스크린 이후에 적어도 플로터, 득점 기대값이 좀 떨어지는 슛이죠. 지금도 거의 뭐 패싱 게임이나 아니면 전술이랄 게 크게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는 건데, 이게 뭐 에이스인 브래들리 빌이 빠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워싱턴은 사실 이번 시즌에 빌이 쉴 때 성적이 더 좋은 편이긴 합니다. 포르징기스도 데이비스 앞에서 계속 공격을 하죠. 워싱턴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스크린 이후에 깔끔한 점퍼, 스크린 제대로 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못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지금 컷인 포지션인데 이런 공격들이 나오면 워싱턴 공격 금방 살아납니다. 지금도 무리하고 개인 드리블이 길어지니까 바로 턴오버 나오죠. 그 다음 포지션 보세요.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공격이 통하는 거죠. 근데 뭐 공격이야 재능으로 어떻게 한다고 치고, 수비할 때 페인트 존 보호하는, 림 프로텍팅하는 이런 퀄리티 보십시오. 거의 지금 워싱턴 페인트 존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3점 슛이 약하고 페인트 존과 저 림 아래에서의 득점력이 가장 좋은 팀인데, 이런 팀 상대로 저렇게 해주면 너무나 좋은 거죠. 레이커스의 약점은 3점이에요. 그러면 3점을 많이 던지게 하는 게 좋은 수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페인트 존의 어서옵쇼 수비가 되다 보니까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오늘 뭐 거창하게 무슨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페인트 존에 들어가면 데이비스는 거의 정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이스라인 컷인한 선수 로니 워커죠. 정말 뭐 다채로운 공격에 참여합니다. 오스틴 리브스는 마이클 조던 무브를 요새 보면서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놀라운 무브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림 근처 페인트 존 안에서 파울을 얻어낸 건데, 워싱턴 림 맛집 되고 있습니다. 페인트 존 맛집이에요. 포르징기스가 대단한긴 한 게 지금 데이비스랑 1대1에서 머리 위로 인요페이스 덩크 꽂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엄청난 재능이긴 합니다. 그리고 높이에 있어서 저 포르징기스를 또 도와주는 선수가 게포드인데, 웨스트브룩과의 호흡도 굉장히 이제 웨스트브룩이 워싱턴에서 뛸 때 좋았던 선수죠. 굉장히 운동 능력이 좋고 받아먹는 능력도 좋고 이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완벽한 픽앤팝 이후의 3점인데 워싱턴도 역시 공격에서의 재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팀이에요. 지금도 왼쪽 돌파를 하면서 왼손 레이업으로 올려놨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포르징기스가 데이비스 상대로 계속 공략하니까 아까처럼 멋진 덩크 하나 하면 뭐합니까? 멋진 덩크 하나 하고 3개 막히면은 결국 4번 중에 공격 1번 성공한 거예요. 오히려 공격을 할 거면 토마스 브라이언트 쪽을 공격하는 게 맞죠. 워싱턴 선수여서 워싱턴 선수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토마스 브라이언트의 수비가 그렇게 좋진 못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런 돌파는 반대쪽에서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와서 제어를 해주면 좋은데 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에서의 높이 문제나 아니면 이제 리바운드 박스 경합 이런 게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토마스 브라이언트를 쓸 때는 데이비스나 가브리엘 같은 옆에서 이제 보디가드를 붙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저번 미러키전도 그렇고 최근에 앤서니 데이비스 3점 던지는데 포물선 깔끔했습니다. 데이비스 3점 넣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은 뭐 가드를 연상하게 하는 핑거롤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 포텐셜이 진정 만개하는 것 같아요. 요즘 경기력 무시무시합니다. 3쿼터 레이커스의 24점 차 리드예요. 자, 근데 레이커스 인디애나 상대로 4쿼터 초중반까지 17점 차 리드였는데 그 경기 날린 바 있거든요. 지금 워싱턴이 야투를 실패하긴 했지만 이때 흐름이 레이커스가 저번에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좀 보면 레이커스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윙들의 사이즈가 작고 그냥 윙 자체가 적죠. 반면에 워싱턴의 장점 얘기하자면 쿠즈마, 아부디아, 포르징기스도 무늬만 빅맨이지 거의 윙처럼 뛰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러가 부족한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윙들의 사이즈와 운동 능력이 좋다는 거는 또 이렇게 절대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카일 쿠즈마도 오늘 레이커스 상대이기 때문에 친정팀 상대로 분명히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좋은 득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좋고 핸들링도 리딩도 다 좋으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되겠죠. 그게 뭐 야니스, 돈치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사이즈와 운동 능력의 승리예요. 르브론 제임스가 억울해하지만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가 늙어서 예전 같은 수비가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비슷하게 윙의 사이즈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겠죠. 쿠즈마가 달리고 속공해서 덩크하니까 막을 선수가 없습니다. 야, 엄청난 무브 나오고 있는데 쿠즈마 입장에서는 뭐 시위하고 싶을 거예요. 나 우승팀에서 뛰고 있었는데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해버렸거든요. 웨스트브룩으로. 쿠즈마 오늘 무력 시위 제대로 합니다. 자, 반면에 레이커스 문제 언제나 같습니다. 드리블이 길고 간결하지 못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바로 뭐 증명이 되었고요. 지금 르브론이 롤맨으로 드리블 없이 바로 올라갔거든요. 엔드원 얻어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그 다음 포지션 보시죠. 공 들고서 시간 질질 끕니다. 바로 노골입니다. 그 다음 포지션도 마찬가지요. 공 들고서 드리블 풀업 3점, 당연히 확률 떨어지죠. 지금도 공 들고 간결하지 못합니다.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에 또 턴오버로 이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안 좋은 공격은 아니에요. 2대1을 전개하다 이제 턴오버가 좀 나온 거죠. 지금 포지션들은 이제 르브론과 데이비스가 같이 뛰니까 다시 2대2 빈도를 늘리는 건데, 이게 뭐 르브론이 예전 같으면 다 넣어줘야 될 야투인데 레이업 계속 놓치네요. 레이커스는 데이비스의 2대2가 핵심입니다. 지금도 데이비스가 2대2에서 득점한 거고요. 데이비스가 2대2 이후 피켄팝으로 3점 넣는다. 리그의 재앙입니다. 지금도 데이비스를 낀 2대2를 하다가 완벽하게 와이드 오픈 찬스를 잡았던 거죠. 지금도 스크린 후에 2대2로 득점하는 거예요. 레이커스는 철저하게 데이비스 2대2로 가야 되고, 지금 또 르브론이 발목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 르브론 저 발목 깔리는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저번 미러키전도 좀 쩔뚝거렸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부상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워싱턴도 다시 이제 좋은 흐름에서 떠나서 볼 흐름이 굳기 시작하는데, 한번 이제 패트릭 베벌리의 수비 활동량이나 데이비스의 존재감,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도 패트릭 베벌리가 계속해서 뒤를 쫓아갔고요. 이런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턴오버 유발이 되겠죠. 패트릭 베벌리가 뜯어낸 턴오버다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2대2 위주로 하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페인트존 놀이터 되고 있죠. 워싱턴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안 들어갔습니다만 2대2였고요. 데이비스는 이것만 하면은 오늘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50득점 넣겠는데 하는데 50득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가 4쿼터에 저렇게 스틸해서 원맹 속공한다. 이거는 힘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로테이션의 성공이죠. 체력 안배했다는 거예요. 4쿼터에 또다시 르브론의 덩크인데 4쿼터에 르브론 덩크 2방 보기 요즘 쉽지 않습니다. 레이커스가 데이비스를 철저하게 1옵션으로 밀어주기로 했다는 게 더 느껴지는 게, 거의 모든 공격에 데이비스를 끼우면서 하면서도 데이비스가 굳이 무리해서 1대1하는 장면들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비스 골 밑에서 이것만 하면 오늘 50득점 넘겼거든요. 그냥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달려야 되는 팀은 워싱턴이죠. 워싱턴은 사실 존 월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리그에서 페이스가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가 저 워싱턴이었습니다. 지금도 템포를 높이니까 공격이 잘 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근데 레이커스가 아까 9점 차까지 좁혀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수비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인디애나전 17점 차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아까 거의 30점 차 리드였는데 9점 차까지 좁혀진 거면 21점 차 날아간 거거든요. 레이커스가 이기긴 이겼죠. 브래들리 빌도 중간에 빠졌고 비교적 쉽게 이겼는데, 레이커스는 계속해서 저 게임 클로징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4쿼터 초중반에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다비넨 감독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승리한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스 사실 오늘 뭐 개인 야투 많이 안 던졌거든요. 근데 야투 30개 던져서 심지어 3점 3개밖에 안 던졌는데 55득점이에요. 자유투도 10개 이상 뚫어낸 거 아니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경기 내내 2대2 주워먹기 이거 해가지고 50득점 넘겼다는 건데, 그만큼 워싱턴의 골밑 수비가 안 좋았고 데이비스의 저 2대2 능력이 물이 올랐다는 거죠. 참 이제 특이한 선수입니다.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은 1옵션스럽게 자기가 공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2대1을 위주로 해서 2옵션처럼 뛰면서 저런 스탯을 찍어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좋은 1옵션, 그러니까 우승 시즌에 르브론 아니면 요즘 돈치치 같은 선수와 데이비스가 같이 뛴다면 정말 사기적인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르브론 제임스도 플레이가 많이 간결해지고 있고요. 오늘도 29득점에 8개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를 얻어냈습니다. 다만 오늘은 턴오버가 5개로 좀 많았네요. 그 와중에 야투 10개만 던지고서 3점 4개 중에 4개 다 넣고 20득점한 로니 워커. 로니 워커의 득점과 야투 효율이 좋다. 레이커스 그 경기 거의 필승입니다. 웨스트브룩도 벤치에서 지금 어시스트 15개 배달했는데 저게 대부분 데이비스의 받아먹기로 갔을 거거든요. 턴오버 6개 했지만 어시스트 15개에 턴오버 6개면 그렇게 나쁜 비율은 아닙니다. 레이커스가 동부 원정 연전을 보내는 12월 스케줄인데 2연승을 거두면서 의외의 지금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은 패배한 워싱턴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포르징기스의 효율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는데 멋있게 득점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안 좋은 포지션을 고집하니까 야투가 25개 중에 11개, 44% 정도에 그쳤죠. 물론 오늘 3점이 6개 중에 1개 정도로 전체적으로 야투 감각이 안 좋아졌던 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에이스가 25개 던져서 27득점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사실 길어지고 끝까지 갔던 거는 카일 쿠즈마의 4쿼터 초중반인데, 역시나 쿠즈마도 이제 좋은 야투 효율을 항상 보여주는 선수는 좀 아니죠. 턴오버도 6개 하긴 했고요. 4쿼터 초중반 퍼포먼스는 놀라웠어요. 지금 벤치에서 오늘 데니얼 가포드 선수가 아까 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랑 같이 뛸 때 효율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워싱턴 감독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브래들리 빌이 3분 만에 햄스트링으로 나갔는데 빌도 참 안 풀리는 커리어긴 합니다. 이번 시즌에 이미 부상으로 좀 빠졌었는데 또 햄스트링으로 인해서 재검진을 받게 됐어요.
브래들리 빌이 웨스트브룩하고 같이 뛸 때도 햄스트링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햄스트링이 한 번 고질병이 되면 참 안 낫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공격팀인데 3점 39개 던져서 10개 25.6%의 3점으로 수비적으로 조이는 팀도 아니잖아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